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 찐팬. 네, 현재 56명이네요.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드림추루님, 정원영님, 다본사회님, 김과장님, 미미785님, 이은주님, 윤성보님, 제이한님, 엉케영한님, 플라이유님, 미구님, 윤승현님, 경숙방님, 강재영님, 맘편한님, 뿌띠띠아블님, 홈런왕 강석구님, 이경환님, 김영란님, 나는 아빠다님, 비상님, 남이영철님, 혜은님, 곽상준님, 임기백님, 김순정님, 이은경님, HN이님, 칸초님, 주윤님, 온유미선님, 애플트리님, 박경희님, 이강민님, 나라스이님, 네, 승승장구님, 오직 그대만이님, 오비비님, 지아님, 이민정님, 우리님, 김선희님, 정호님, 클라우드님, 클라라님, 존케이님, 레몬트리님, 블루님, 안미래님, 코코님, 이주희님, 무풀님까지, 네, 52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네, 교육은 기다림님과 에릭빵님, 그 다음에 한인스타 고승미 대표님, 그리고 조혜숙님까지, 네, 56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그 멤버십 영상이 조금 길다라고 또 이야기하실 분이 또 계셔가지고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좀 길더라도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앞으로도 좀 이렇게 선별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이쁘게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빠숑님께서 25년 5월에 4곳 분양 결과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라든지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동탄 꿈의 숲 자연앤 대시장, 이 4곳의 분양 결과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블로그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이유만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잘된 첫 번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가장 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힐스테이트,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하고, 그리고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라고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동탄의 두 곳인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하고 동탄 꿈의 숲 자연앤 대시장 같은 경우는 동탄역 역세권도 아니고, 하지만 일단 분양가가 작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가 전용 84 기준으로 5억 4천에서 5억 8천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착한 분양가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입지 선호도와 개발 기대감입니다. 동탄 이 신도시는 여전히 인프라 확장 중이고, SRT라든지 GTX-A, 이제 현재는 수서까지밖에 가진 않지만 내년에는 아마 서울역하고 킨텍스까지 올라올 거다. 운정중앙역까지 올라올 거고, 반대로 이야기 드리면 운정중앙역에서 동탄까지도 한 번에 내려가는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탄 같은 경우에는 감사스마일 정말 잘 아는 곳이에요. 동탄을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서동탄, 그 다음에 동탄에 있는 북동탄, 중동탄, 남동탄. 근데 지금 이번에 분양했던 곳은 다 남동탄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탄에 도시트램도 지금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또 호수공원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동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이유는 주변에 정말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엄청난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또 중소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하고 화성시하고 거의 세수로 따졌을 때는 기업에서 하는 법인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자체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성남 아니면 화성 1등, 2등을 아마 1등, 어떤 곳이 1등일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성남하고 화성이 1, 2등을 지금 다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내 신규 공급의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평구하고 구로구가 이렇게 높은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청약 결과가 높았다는 거는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감사스마일 생각은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고양시 덕양구, 그 다음에 일산 동구 서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은 상승을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GTX-A 내년 삼성역 무정차가 가기 전에 빠르면 올 하반기에 그런 흐름이 아마 넘어오지 않을까. 서울이 올라가게 되면 은평과 뭐 서대문이 올라가게 되면 고양시까지 넘어오는데 3개월, 조금 늦으면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달 좀 주춤했는데 5월달은 지금 뭐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저는 감지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이유로는 전세난 및 매매가 상승 전환 기대감입니다. 최근 전세 수요 증가라든지 매매가 받는 기대감이 또 퍼지면서 매도인 분들이 이제 집을 갖다가 그렇게 싸게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는 아마 올 하반기가 되면 조금 더 강해질 거라는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이유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구조다. 물론 청약이라는 시장은 물론 유주택자도 청약을 갖다가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 제도상 무주택자 가점제가 높은 사람이 당첨되기 유리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입장에서는 실수요자가 더 많이 청약을 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울내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지금이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내년에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비싸면 싸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니즈 그리고 욕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분양이 잘 된 이런 이유 중에 한 요인으로도 들어갔고, 이 다섯 가지 이유가 이번에 네 곳 5월달에 힐스테이트 메달레 포함해가지고 이 동탄의 꿈의 숲 자연의 대시장까지 상당히 분양이 잘 됐다는 말씀을 감스님께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리틀백님의 커피챗 제가 두 개를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게 지난 5월 19일날 주말 소식을 짧게 말씀드리면 반포 원벨리라든지 그 다음에 반포 자이 도곡 넷슬 뭐 잠실 뭐 이런 것들 다들 뭐 들어서 이제 단톡방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신고가로 거래가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는 경희궁 자이가 최근에 신고가가 거래가 됐고, 마푸자도 또 신고가가 거래됐습니다. 마레프도 지금 23억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1단지 33평도 이제 22억 5천의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포는 20억 이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헬리오시티도 지금 주말에 바빴고, 또 올파포도 거래가 지금 다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고덕이라든지 목동 뒷단지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녹번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3건이 거래가 됐는데 33평이 지금 13억 이상의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대주 1구역이 이제 분양가 4,500으로 따지게 되면 15억의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물건밖에 없고, 원주민 물건은 아예 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원주민 물건을 기다리지 않고 녹번, 노기캐 녹번에 있는 33평에 13억 이상, 또 힐스테이트 녹번역 또 이쪽에 있는 33평을 갖다가 지금 보는 분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6월 30일 전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 7월에 되기 전에 아마 5월 20 제가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5월 22일 날 방송을 하고 있지만 5월 마지막 주 24일부터 시작해서 6월 3일 대선 전후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정말 이 부동산 분위기는 정말 뜨거워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5월 21일 어제 이제 리틀백님의 커피챗인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 오늘의 충격적인 거래 소식 4가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5월부터는 다시 움직일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리틀뱅님께서 이렇게 빨리 그리고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다소 두렵기까지 하다. 이번 주에 제가 리틀뱅님과 라이브 방송을 갖다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지금 리틀뱅님께서 무슨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 아니면 6월 초로 지금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거래 소식을 돌아보고 앞으로 영향을 받을 곳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기회 매물까지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면서 충격적인 거래 소식 4가지. 첫 번째로 고덕 그라시움의 전면동이 22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아크로 리버하임 한강뷰 로얄동 로얄층 RR이 31억 5천, 그 다음에 음마 34평이 40억 거래, 그 다음에 신길 뉴타운의 레미안 프레비뉴라는 국평이 13억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거래 온기가 강동구의 고덕동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고덕 그라시움에서 국평 22억 신고가. 제 친한 지인이 그라시움 25평을 팔고 성수동으로 지금 이사를 왔는데 어쨌든 간에 잘 이사를 성동구로 이제 잘 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제 고덕까지도 이제 확산되고 있고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라든지 고덕자이, 베네루체 등의 2선급의 아파트들도 갭을 메울 차례였는데 또 그라시움 가격이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제 많이 바빠졌다는 고덕 소장님의 이야기고요. 헬리오시티가 바빠지면서 이제 저희 쪽으로 문의가 또 증가하고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 정도의 젊은 층이 지금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여러 단지 비교 중에 있는데 고덕 아이파크 44평과 그 다음에 이제 전세든 매물도 33평은 17억 5천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거래가 다시 움츠려드는 미사와 다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갖다 끼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크로 리버하임의 국평 한강뷰가 31억 2천에 실거래가 지금 완료됐다고 하고요. 조용히 진행된 거래로 실거래가가 뜨고 있고 대부분이 알게 된 거래이지만 흑석동 전체가 지금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 풀주방 매물이 지금 31억 5천에서 33억을 호가하고 있는데 흑석동도 지금 전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진짜 40억이냐라고 대묻고 있는 음마 34평이 40억 거래설이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34평 39억 거래 소식에 놀란 것이 며칠 전인데 40억 거래설도 돌다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 카더라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음마도 39억까지 거래되어 있고 40억 매물은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매물이 40억이 찍게 되면 또 분위기는 또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물론 음마도 매물이 부족하고 주변에 우선미라든지 대치 쌍용도 매물이 부족하긴 하지만 39억에 이어서 바로 40억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0억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뉴스인데 아직 확정 전인데 임대도 한강구 배치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강 조망 세대수가 더 많은 압구정, 신반포, 성수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최상급지 속도 지연용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면서 서울시가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에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가격 상승이 나올 때마다 불거질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갈 길이 먼 상급지 재건축에는 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춘신축에 있는 한강변 매물들을 갖다 지금 매수를 갖다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길 뉴타운이 좀 조용했다가 지금 갭매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고 2층에 필로티 매물을 제외하면 14억 2천에 출발이고 13억 8천에 벌써 2건이나 거래되었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도 이제 13억대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는 서초 2동하고 4동 거래 상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장의 열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요즘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5월 달에 부동산 시장은 6월 3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런 분위기는 아마 6월 말까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기 전까지 좀 빠르게 이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똘똘한 한 채 강남의 쏠림 현상이 고양시로 넘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고양시로 넘어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가 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를 갖다 계속해서
분양가 나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냐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4,500이 고양시 덕양구 특히 삼성벨트 더 나가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평구가 4,500이라는 이 이야기가 이제 고양시도 이제 3천만 원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 텀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5월부터 이제 서울 은평이나 서대문 마포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고양시까지 넘어오는 게 빠르면 3개월, 그렇다고 하면 7월 달에서 8월 달이 넘어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전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전에 내 집 마련을 6억에서 9억 사이에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한다고 하면 이런 움직임은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윤섭님의 부자노트 5월, 6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 오윤섭님께서 보니까 목요일마다 아침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부자노트에 블로그 글을 갖다가 올려주세요. 제가 이 내용을 갖다 혹시나 해서 원래는 제가 목요일날 오전에 이제 멤버십 영상을 갖다 녹화를 하는데 제가 또 내일 또 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네 분이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최소한 금요일날 아침 시간에는 제가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약간의 의무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목요일날 오전에 이제 가장 좋은 시간대가 이 시간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을 녹화를 하는데 마침 좋은 오인섭님의 이 5월, 6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 이 글을 가지고 감사스마일이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오인섭님의 이 부동산 가치 투자라는 책을 진짜 매일은 못 읽지만 정말 꾸준하게 지금 읽고 있고 두 번째 지금 읽고 있는데 상당히 와닿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부자노트의 이 글만 제대로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인사이트가 부족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감스님들 진짜 오윤섭님의 부동산 가치 투자 책은 소장하셔가지고 그냥 성경책 바이블이다, 부동산의 바이블이다, 악용업님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과 부의 인문학, 우성님의 이런 책 3권 정도만 소장하셔가지고 진짜 매일 한두 장씩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정말 나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오인선님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소한 6월 말까지, 뭐 6월 3일까지가 아닌 6월 말까지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DSR 때문입니다. 이게 3단계가 7월 1일부터 지금 한다고 이제 5월 20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다들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난 21년도에 2월에서 4월달 압구정 2사구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조합원 동의율 75% 손쉽게 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기폭제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5월 20일 날 수도권에만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이제 5월 29일 날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유로 이제 이 스트레스 DSR을 지금 꼽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입니다. 이 금리가 5월 이후에 시장금리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일단 그래도 기준금리가 아직 내려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금리가 이제 지난해 말 대비 0.3% 가까이 하락한 2.7%대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5월 29일 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컷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힘들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최소한 0.25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가 유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의 중고가 시장이라든지 저가 시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의 데드라인 효과에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효과까지 가세하면서 5월 들어서 매주 거래량 증가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특정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매도자 심리에 나타나고 있는데 집값이 지금 내려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 매수인들이나 매도인들의 생각 차이가 올 2월달이나 3월달하고 완전 또 달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매물을 내놓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당장 어떤 정책이 나오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안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포지션을 갖다가 전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올 하반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진짜 완전 감소하고, 그 다음에 27년에는 더더욱 감소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아파트를 지금부터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부수고 새로 짓는 건 5년, 6년, 7년 걸리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전환,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뭐 억제를 갖다 할 수 있는, 집값이 상승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억누를 수 있는 정책은 대출 규제하고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출범 직후 규제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학습 효과 때문에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20년 8월 이후에 다주택자 취득세 규제 이후에 실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낙폭은 최대 10% 미만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강남권 토호제 만기가 돌아오는 9월 30일 이전에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동별 선별해제가 또 예정되어 있고, 집값 상승폭이 만약에 더 커질 경우에는 6개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강남 및 분당 등의 일기 신도시 중충 재건축 시대가 또 도래할 것 같다. 그래서 26년 이후에 역대급으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감스님들은 오히려 지금 만약에 내가 똘똘한 한 채가 없다, 똘똘하지는 않더라도 두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갖고 가셔도 되고, 이런 분위기는 서울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경기도, F 포함해가지고 다산, 별내, 구리, 그리고 의정부,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운정 신도시, 앞으로 또 GTX-A의 역세권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연신내역이라든지 창릉역이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킨텍스역이라든지 운정중앙역까지. 그리고 제가 문득 용인 플랫폼 시티를 딱 보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잠시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GTX-A 역세권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GTX-A 역세권에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운정중앙역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디컬이 지금 운정중앙역 주변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킨텍스는 킨텍스 삼전시간이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JDS지구라든지 고양방송영상밸리, 그 다음에 대곡역은 지식융합단지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창릉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대곡 역세권 개발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창릉역은 창릉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고밀 또 해가지고 컴팩트 시티 개발을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해서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BRT로 해서 여기는 계획되어 있으면서 또 되는 거고, 유일하게 지금 연신내역 쪽으로 해서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없지만 한정거장 뒤에서 불광 혁신파크가 또 있고, 그리고 서울역은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역은 GBC 사업이 들어가 있고, 수서역은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성남역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성남역은 또 그렇게 되고, 제가 용인 구성역은 지금 플랫폼 시티가 또 개발 또 들어가고, 동탄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삼성전자라든지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수많은 기업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거는 GTX-A 역세권에 우리가 그냥 서울로, 그다음에 강남 삼성역으로 접근만 빨리 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또 들어오게 되고, GTX-A는 플라이유님 말씀대로 일자리를 싣고 지금 계속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독님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GTX-A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파주 운정과 고양시의 역세권 아파트, 아니면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GTX-A역을 연신내역이나 창릉역이나 대곡역을 갖다 빨리 한두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세권, 도보 역세권의 아파트를 지금 관심 갖고 매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창릉 관련해가지고 뭐 감찌님들 중에서 또 창릉에 지금 S3블럭하고 S4블럭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LH에 지금 계속해서 문의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 오는 대로 감찌님들께는 제가 특별히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단톡방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또 엉뚱하게 빠졌는데, 결론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재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조언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오인섭님의 이 가치투자 책을 갖다 2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와, 이분은 진짜 신성철님과 그 다음에 아기곰님과 그 다음에 오인섭님은 진짜 우리나라 3대 부동산의 제야의 고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독님들께 오인섭님의 이런 인사이트는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년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계단식 상승장을 예측하고 있는 저로서는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당연한 기결이고, 단 말이 튼튼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달리다 쉬는 말이 올라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투자 경험이 일천한 실수요자들이 과연 달리다 멈춰선 말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가지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4개월 전에 비트코인을 또 매수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투자 수익이 높은 그런 또 투자 수익을 또 얻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아파트 시장에 지금이 꼭지다,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더 오를 구간이 남아 있을 거란 말씀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고양시, 상대적으로 지금 GTX-A 운정중앙역, 그 다음에 킨텍스역, 대곡역, 그다음에 창릉역, 연신내역 주변에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삼성역 정차되기 전에, 삼성역 무정차되기 내년 전에 지금이라도 감독님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 찐팬 멤버십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 한 분 제가 다 호명해드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카페, 최근에 정말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도 이게 GTX-A 구성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감도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주변이 이런 것들이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문득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GTX-A 창릉역에 아파트만 들어올 거라는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절대 아파트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의 첫마을은 진짜 로또다.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힐스테이트 매달레가 15억인데 입주할 때쯤 되면 18억에서 20억 정도 갈 거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GTX 창릉 첫마을은 100% 10억은 넘어갈 거고, 그리고 삼성벨트에 있는 아파트들도 10억은 다 넘어가 있을 것이다. 34평 기준으로. 빠르면 그게 내년, 조금 늦으면 2년 후, 그러니까 삼성역 정차되는 그 시점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내년에 아마 삼성에 있는 아파트들, 원흥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10억이 넘어가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 중에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가입하지 않으신 감지님들 계시면 가입하셔가지고 더 많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